여러분, 요거트가 우리 콩팥을 살리기도 하고 망가뜨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왜 같은 요거트를 드시는데 어떤 분은 콩팥이 좋아지고 어떤 분은 오히려 콩팥이 나빠질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요거트를 올바르게 드신 분들은 콩팥 질환 위험이 23%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연구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드신 분들은 오히려 우리 콩팥을 더 빠르게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냉장고에 요거트 하나쯤은 늘 넣어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우리 장을 살리려고 매일 정성껏 챙겨 드시는 그 작은 컵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요거트는 무엇과 함께 드시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 차이가 우리 콩팥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오늘 저는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최악의 조합 3가지, 그리고 우리 콩팥을 되살리는 기적의 조합 3가지를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3번째 최악의 조합은 지금 이 순간에도 거의 모든 분들의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4가지 핵심 원리를 말씀드릴 텐데요. 하나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가지는 아마 오늘 처음 들으실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저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수학하고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에서 우리 어르신들의 콩팥을 직접 치료해온 문창수입니다. 올해로 25해째 진료실에 서고 있습니다. 제가 의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 몸에 좋다고 믿고 매일 정성껏 챙겨 드신 음식이 오히려 우리 콩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셨을 때입니다. 그 눈물 앞에서 저는 의사로서 정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콩팥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60년, 70년을 한결같이 밥을 지어온 오래된 뚝배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겉은 여전히 단단해 보이지만 안쪽 유약은 이미 많이 닳아 있습니다. 거기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뚝배기는 더 오래 쓸 수도 있고 더 빨리 금이 갈 수도 있습니다. 거추, 도갯을, 안지, 우리 어르신들의 콩팥이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젊었을 때와 비교해 사구체 기능이 절반 가까이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콩팥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장과 콩팥은 하나의 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 속 유익균이 건강하면 독소가 혈액으로 넘어오기 전에 먼저 걸러집니다. 그러면 우리 콩팥의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요거트 속 유산균이 콩팥 건강과 직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의학에서는 장과 콩팥의 연결축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장이 건강해야 우리 콩팥도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얼굴이나 손발이 부어 있거나 소변에 거품이 생기거나 밤에 소변 때문에 2번 이상 깨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우리 콩팥이 여러분께 보내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최악의 조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침 식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얀 요거트 컵을 꺼내고 냉장고에서 바나나 하나를 집어 껍질을 벗겨 송송 썰어 올립니다. 보기만 해도 건강해 보이는 그 그림,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것을 완벽한 아침 식사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그림을 바꿔드려야 합니다. 그림을 요거트 한 컵에는 칼륨이 약 200mg 들어 있습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420mg이 넘는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 2가지를 함께 드시는 순간
아침 한 끼에만 칼륨을 620mg 이상 섭취하게 됩니다. 우리 콩팥이 약해진 분들께 하루에 허용되는 칼륨의 양은 20mg 이하입니다. 아침 한 끼만으로 그 31%를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젊고 건강한 콩팥이라면 이 정도 칼륨은 소변으로 쉽게 내보냅니다. 문제는 우리 어르신들의 콩팥입니다. 수십 년을 쉬지 않고 일해온 우리 콩팥은 칼륨을 걸러내는 힘이 이미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걸러내지 못한 칼륨은 혈액 속에 그대로 쌓입니다. 칼륨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칼륨은 우리 심장 박동을 만들어내는 전기 신호를 조절하는 물질입니다. 마치 심장의 지휘자 같은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지휘자가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심한 경우 심장이 갑자기 멈출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을 고칼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것이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 연구 자료에 따르면 만성 콩팥 질환 환자의 약 38%가 고칼륨 혈증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2살 한상철 어르신이셨습니다. 택시기사로 오래 일하시다가 허리가 안 좋아 쉬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르신은 매일 아침 요거트에 바나나를 넣어 드셨습니다. 우리 몸에 좋은 것만 골라 드신다고 자신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고 낮에도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피곤하셨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혈액 검사를 해보니 혈중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좋은 것만 먹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 말씀에 저는 아무 말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정성을 쏟으시는데 그 정성이 오히려 해가 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마다 요거트에 바나나를 넣어 드시는 편이십니까? 또는 밤에 이유 없이 다리에 쥐가 나거나 낮에 까닭 모를 피로감이 드십니까? 그것이 혈중 칼륨이 높아지고 있다는 우리 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바나나 대신 드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과나 딸기입니다. 사과 한 개의 칼륨은 바나나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항산화 성분까지 들어있어 우리 콩팥 세포를 보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딸기 역시 칼륨이 낮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우리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달콤함을 즐길 수 있는 좋은 선택입니다. 요거트 드시는 날 바나나는 냉장고에서 쉬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심장과 우리 콩팥을 동시에 지키는 가장 간단한 첫 번째 처방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조합은 많은 분들이 더욱 건강하다고 믿고 계신 바로 그 채소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면 내일 아침 식탁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최악의 조합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건강한 식사라고 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혹시 요거트 한 컵 옆에 시금치 나물 한 접시, 이런 그림이 떠오르지는 않으셨습니까? 단백질의 철분까지 완벽한 조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상식을 바꿔 드릴 것입니다. 시금치는 채소 중에서 옥살산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식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옥살산은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옥살산이 혈액 속으로 흡수된 뒤 우리 콩팥을 통과할 때 거기서 칼슘과 만나면 물에도 녹지 않는 수산칼슘이라는 찌꺼기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콩팥 결석,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돌의 정체입니다. 유리조각처럼 날카롭고 딱딱한 이 결정체가 우리 콩팥 안에서 긁히고 쌓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거트와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사실 여기서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트 속 칼슘은
오히려 옥살산의 피해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칼슘이 우리 장 속에서 옥살산과 먼저 결합하면 옥살산이 혈액으로 흡수되기 전에 대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우리 콩팥까지 도달하는 옥살산의 양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거트와 시금치를 함께 먹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닌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방법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흔히 하시는 실수가 두 가지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실수는 시금치를 익히지 않고 생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생시금치에는 옥살산이 익힌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요거트의 칼슘이 장에서 옥살산을 붙잡아 줄 수는 있지만 생시금치처럼 옥살산이 너무 많으면 칼슘만으로는 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남은 옥살산은 그대로 혈액으로 흡수되어 우리 콩팥으로 향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비뇨의학과 연구 자료에 따르면 생시금치의 옥살산 함량은 데친 시금치의 약 2.7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시금치를 드신 뒤 한참 지나서 요거트를 드시는 것입니다. 옥살산이 이미 우리 장에서 흡수된 다음에 요거트를 드시면 칼슘이 옥살산을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반드시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함께 드셔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65살 여성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어르신은 매일 아침 생시금치로 만든 녹즙을 드신 뒤 1시간쯤 지나서 요거트를 간식으로 드셨습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 얼마나 정성을 쏟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옆구리에서 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오셔서 검사를 해보니 우리 콩팥 안에 크고 작은 결석이 여러 개 생겨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몸에 좋은 것만 찾아서 먹었는데 어디서 잘못된 겁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올바른 방법을 미리 알려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시금치는 반드시 끓는 물에 데쳐서 드십시오. 데치면 옥살산이 상당 부분 물속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데친 시금치를 드실 때 요거트를 반드시 함께 드십시오. 시간 차이를 두지 마십시오. 우리 장 속에서 칼슘과 옥살산이 만나야 우리 콩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이미 많이 약해지신 분께는 시금치 자체를 줄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시금치를 드시는 날에는 반드시 데치고 요거트와 같은 자리에서 함께 드십시오. 그것만 지키셔도 우리 콩팥을 지키는 중요한 습관 하나를 갖게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조합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매일 아무 의심 없이 하고 계신 바로 그 습관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 뼈가 약해지셨다는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특히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세 번째 최악의 조합입니다. 25회 진료를 하면서 제가 가장 안타깝게 기억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고기도 끊으셨습니다. 짠 음식도 멀리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요거트를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석 달 뒤 병원을 찾아오신 어르신의 콩팥 수치는 오히려 더 나빠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분의 식사 방법을 자세히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문제를 찾았습니다. 어르신은 매일 아침 요거트를 드실 때 식빵 두 쪽과 슬라이스 햄을 곁들이셨습니다. 간편하고 부드러워서 드시기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식빵, 햄, 소시지, 가공치즈, 어묵 이런 가공식품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산염이라는 첨가물입니다. 식품을 오래 보관하고 색을 유지하고 식감을 좋게 만들기 위해 넣는 이 성분이 우리 콩팥에는 치명적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속 이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고기나 생선, 요거트처럼 자연식품에 들어있는 유기인은 우리 몸에서 40%에서 58% 정도만 흡수됩니다. 그런데 가공식품에 첨가된 무기인산염은 다릅니다. 무려 87% 가까이 혈액 속으로 그대로 흡수됩니다. 요거트를 드시면서 가공식품을 함께 드시는 순간 요거트에 인해 가공식품의 인까지 더해져 우리 콩팥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인의 양이 2배, 3배로 늘어납니다. 건강한 콩팥이라면 이 인을 소변으로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의 콩팥은 이미 그 힘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걸러내지 못한 인은 혈액 속에 쌓입니다. 혈중인 수치가 높아지면 우리 몸은 칼슘을 뼈에서 빼내어 혈액으로 내보내 균형을 맞추려 합니다. 우리 뼈는 점점 약해지고 혈액 속에 넘쳐나는 칼슘과 인이 결합하여 혈관 벽에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혈관 석회화라고 합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 안에 석회가 쌓여 물길이 좁아지는 것처럼 우리 콩팥 혈관과 우리 심장 혈관이 조금씩 굳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콩팥으로 가는 혈액의 양이 줄어들고 우리 콩팥은 더 빠르게 망가집니다. 우리 심장에도 무거운 짐이 됩니다. 삼성서울병원 신장내과 연구 자료에 따르면 혈중인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은 만성 콩팥 질환 환자는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위험이 1.8배까지 높아진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치를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콩팥과 우리 심장이 동시에 위험해진다는 뜻입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증상이 있습니다. 피부가 이유 없이 가렵고 뼈와 관절이 쑤시고 치아가 별로 썩지 않았는데도 약해진 느낌이 드신다면 혈중인 수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우리 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가까운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68살 여성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창원에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어르신은 요거트를 매일 드셨지만 늘 식빵과 슬라이스 햄, 가공 치즈와 함께 드셨습니다. 부드럽고 간편해서 드시기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8개월 뒤 검사에서 혈중인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고 혈관 검사에서 우리 콩팥으로 가는 혈관의 석회화가 시작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어르신은 제 말을 들으시고 한참 동안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우리 몸에 좋다고 믿었던 요거트가 문제가 아니라 그 옆에 늘 놓여있던 가공식품이 조용히 우리 혈관을 굳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이걸 알고 나서 진료 때마다 어르신들께 꼭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요거트 드실 때 무엇을 곁들이시냐고요?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당장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요거트 옆에 있는 식빵과 햄 대신 삶은 달걀 하나와 작은 사과 한 조각을 올려보십시오. 가공식품의 인산염 대신 자연식품의 영양소만 남게 됩니다. 우리 콩팥이 처리해야 할 짐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돈도 거의 안 듭니다. 삶은 달걀 하나, 사과 한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아본 최악의 조합 3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요거트와 바나나가 만나면 우리 혈액 속에 칼륨이 쌓여 심장이 위험해집니다. 바나나 대신 사과나 딸기를 드십시오. 둘째, 요거트와 생시금치를 따로따로 드시면 우리 콩팥 안에 날카로운 돌이 쌓입니다. 시금치는 반드시 데치고 요거트와 함께 드십시오. 셋째, 요거트와 가공식품이 만나면 우리 혈관 속의 석회가 조용히 굳어갑니다. 식빵과 햄 대신 삶은 달걀과 사과를 드십시오. 이 3가지만 지키셔도 우리 콩팥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 콩팥을 되살리는 기적의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쁜 것을 모두 걷어냈다면 이제는 요거트와 함께 우리 콩팥을 되살리는 기적의 조합을 만나보실 차례입니다. 여러분, 희망적인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의 조합입니다. 하얀 요거트 위에 보랏빛 블루베리를 한 줌 올린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보기에도 아름답지만 이 소박한 한 그릇이 우리 콩팥 세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천연 처방입니다. 블루베리의 짙은 보랏빛은 그냥 만들어진 색이 아닙니다.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만들어내는 색입니다. 이 안토시아닌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콩팥 세포를 공격하는 산화 스트레스와 만성 염증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콩팥에 조용히 번지고 있는 불을 꺼주는 소방수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콩팥이 약해진 분들은 대부분 콩팥 안에 만성적인 염증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증상이 없어서 모르실 뿐입니다. 블루베리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불을 꺼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거트 속 유산균과 블루베리의 식이 섬유가 만나면 훨씬 더 큰 효과가 생깁니다. 요거트의 유산균은 우리 장 속 유익균을 늘리고 블루베리의 식이섬유는 그 유익균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우리 장 속 유익균이 늘어나면 독소가 혈액으로 넘어오기 전에 먼저 걸러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 장과 우리 콩팥의 팀워크가 바로 이렇게 작동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의 대규모 연구에서 요거트와 유산균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콩팥 질환 위험이 23% 낮았다는 결과가 나온 것도 바로 이 장과 콩팥의 연결고리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칼륨이 낮습니다. 한 컵에 114mg 정도로 바나나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우리 콩팥이 약해진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몇 안 되는 과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점이 참 다행스럽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일은 살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분이셨는데 만성 콩팥병 3기 진단을 받으신 뒤 무엇을 드셔야 할지 몰라 거의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기력이 없어 외출도 힘드실 정도였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콩팥이 나쁘다는 말씀을 들으시면 겁이 나셔서 음식을 거의 못 드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매일 아침 플레인 요거트 반 컵에 블루베리 한 줌을 올려 드시도록 말씀드렸습니다. 딱 그것만이었습니다. 2달 뒤 어르신은 한결 밝아진 얼굴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어 있었고 어르신 스스로도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비싼 보약이 아니었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요거트 반 컵과 블루베리 한 줌이 전부였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은 이렇게 소박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요거트는 반드시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플레인 무가당 요거트를 선택하십시오. 시중에 파는 과일맛 요거트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있어 오히려 혈당을 올리고 우리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라벨을 꼭 확인하십시오. 재료란에 설탕, 액상, 과당, 인산이라는 글자가 없는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마트에서 뒤집어 보시면 금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플레인 요거트에 블루베리 한 줌. 이것이 우리 콩팥 세포를 매일 아침 조용히 지켜주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블루베리로 우리 콩팥의 염증을 가라앉혔다면 이제는 약해진 근육을 붙잡고 우리 콩팥을 사방에서 든든하게 지지해줄 두 번째 기적의 조합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근육과 콩팥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 기적의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콩팥이 나빠질까봐 단백질을 줄이셨는데 오히려 몸이 더 약해지고 기운이 없어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리 힘이 빠지고 계단 오르기가 예전보다 훨씬 힘드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콩팥을 지키려면 단백질을 무조건 줄여야 한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단백질을 너무 줄여서 우리 근육이 빠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우리 콩팥을
더 빠르게 망가뜨리는 길이 됩니다. 잠깐,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근육은 혈당을 조절하고 우리 콩팥을 사방에서 단단히 지지해주는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약해지면 우리 콩팥은 홀로 모든 충격을 감당해야 합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지붕이 내려앉는 것처럼 우리 근육이 빠지면 우리 콩팥이 먼저 무너집니다. 서울 아산병원 신장내과 연구에 따르면 만성 콩팥 질환 환자 가운데 근감소증이 동반된 경우 콩팥 기능 저하 속도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1.6배 빨랐다고 합니다. 우리 근육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 콩팥을 지키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근육을 지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요거트에 호두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호두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오메가3는 딱딱하게 굳어가는 우리 콩팥 미세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녹슨 수도관에 윤활유를 넣어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혈관이 부드러워지면 우리 콩팥으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우리 콩팥 세포가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게 됩니다. 또한 호두의 아르기닌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고혈압은 우리 콩팥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효과입니다. 요거트의 단백질과 호두의 단백질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두 식품의 아미노산이 서로 보완하여 우리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채워줍니다. 고기를 드시지 않아도 우리 근육이 빠지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걱정하실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두에 들어있는 인은 식물성 인으로 피틴산이라는 성분과 결합되어 있어 실제로 우리 몸에 흡수되는 양이 동물성 식품의 인보다 훨씬 적습니다. 우리 콩팥의 부담이 그만큼 작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71살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분이셨는데 우리 콩팥이 걱정되어 고기를 완전히 끊으신 뒤로 기력이 급격히 떨어지셨습니다. 다리 근육이 눈에 띄게 빠지고 조금만 걸어도 피곤하셨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도 오히려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매일 아침 플레인 요거트에 호두 서너 알을 함께 드시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석 달 뒤 어르신은 다시 동네 산책을 시작하셨습니다. 근육량이 조금씩 회복되었고 콩팥 수치도 안정적인 범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록방도 대땅과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것을 왜 진작 몰랐을까요?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며 참 더 많은 분들께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단 한 가지 반드시 지켜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호두는 하루에 서너 알만 드십시오. 호두도 엄연히 칼륨과 인이 들어있는 식품입니다. 좋다고 해서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오히려 우리 콩팥에 부담이 됩니다. 적은 양을 꾸준히 매일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뒤 드십시오. 요거트에 호두 서너 알,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근육을 지키고 우리 콩팥을 든든하게 떠받치는 기둥을 세워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기적의 조합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세 번째 기적의 조합은 가장 단순하지만 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변화를 경험하신 바로 그 비법입니다. 제 진료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아침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오신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71살 여성 어르신이셨습니다. 청주에 사시는 분이셨는데 고혈압 약을 10년 넘게 드시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보니 그 얼굴에 오랜만에 보는 환한 빛이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요즘 아침에 얼굴이 안 붓습니다. 밤에도 2번밖에 안 깨요. 그동안 매일 5번씩은 깼었는데요. 저는
어르신의 손을 잡고 여쭤보았습니다. 무엇을 바꾸셨습니까? 어르신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아침마다 요거트에 사과랑 계피가루를 넣어 먹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세 가지 식품이 각자의 역할을 정확하게 해냈기 때문에 일어난 당연하고 과학적인 결과입니다. 먼저 사과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 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펙틴은 우리 장 속에서 아주 특별한 일을 합니다. 단백질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요소와 독소들을 우리 장 안에서 붙잡아 혈액으로 넘어가기 전에 대변으로 내보내버립니다. 우리 콩팥이 처리해야 할 독소의 양이 처음부터 줄어드는 것입니다. 우리 콩팥 입장에서는 일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사과는 칼륨도 바나나의 절반 이하로 낮아 우리 콩팥이 약해진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계피입니다. 계피에는 신남알데히드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계피 특유의 향을 내는 바로 그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췌장의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지고 세포의 인슐린 반응도 느려집니다. 식후 혈당이 반복적으로 높아지면 우리 콩팥의 미세 혈관이 조금씩 손상됩니다. 이것이 당뇨 합병증으로 우리 콩팥이 망가지는 과정입니다. 계피는 이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 우리 콩팥으로 가는 충격을 줄여줍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내분비 내과 연구에 따르면 계피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식후 혈당 상승폭이 약 18% 감소했다는 결과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우리 콩팥 혈관을 지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한 그릇에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트의 유산균이 우리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사과의 펙틴이 독소를 장에서 차단하고, 계피가 혈당의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우리 콩팥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3중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아침 한 끼가 우리 콩팥을 지키는 완벽한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플레인 무가당 요거트를 그릇에 담고 사과 반 개를 작게 썰어 올립니다. 그 위에 계피 가루를 엄지와 검지로 살짝 집어서 뿌려주십시오. 따로 조리할 것도 없습니다. 냄비도 프라이팬도 필요 없습니다. 3분이면 됩니다. 돈도 거의 안 듭니다. 사과 반 개와 계피 가루 한 꼬집이면 충분합니다. 단 한 가지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피는 반드시 소량만 사용하십시오. 계피 가루는 하루에 작은 찻숟가락의 절반 이하가 적당합니다. 매일보다는 일주일에 서너 번 간격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트에서 파는 일반 계피, 카시아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매일 많은 양을 드시면 우리 간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콜레스테롤 약이나 혈액순환 약을 드시는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먼저 상의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쿠마린 함량이 극히 낮은 실론 계피로 바꾸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향이 은은하게 느껴질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지금 부엌에 사과가 있으십니까? 계피 가루는 마트에서 0원이면 사실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요거트를 꺼내실 때 사과 반 개와 계피 가루 한 꼬집을 올려보십시오. 그 작고 소박한 한 그릇이 우리 콩팥을 매일 아침 조용히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합을 알고 계셔도 요거트 자체를 잘못 고르시면 그 효과가 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요거트를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마트에서 어떤 것을 집어야 하는지 이것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마트에 가시면 요거트 코너에 수십 가지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과일 맛 요거트, 떠먹는 요거트, 마시는 요거트, 저지방 요거트, 그릭 요거트까지.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 콩팥에 정말 좋은 것은 딱 하나뿐입니다. 첫째, 반드시 플레인 무가당을 고르십시오. 과일맛 요거트에는 설탕이 한 컵에 15g에서 23g까지 들어 있습니다. 이 설탕이 우리 혈당을 올리고 올라간 혈당이 우리 콩팥 미세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달콤한 맛이 필요하시면 블루베리나 사과를 직접 넣어 드십시오. 자연의 단맛이 훨씬 안전합니다. 둘째, 뒤집어서 재료란을 꼭 확인하십시오. 재료란에 원유, 탈지분유, 유산균 이 세 가지만 적혀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인이, 설탕, 액상 과당, 인산 나트륨, 카라기난 이런 글자가 보이면 내려놓으십시오. 특히 인산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첨가물은 앞서 말씀드린 혈관 석회화의 원인이 됩니다. 셋째, 그릭 요거트도 좋은 선택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약 1.7배 많고 유청이 빠져 있어인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우리 근육을 지키면서 우리 콩팥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좋은 선택입니다. 다만 반드시 무가당인지 확인하십시오. 넷째, 양은 하루 반 컵에서 한 컵 사이가 적당합니다. 우리 몸에 좋다고 해서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오히려 인과 칼륨 섭취가 과해질 수 있습니다. 적당한 양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단합니다. 마트에서 요거트를 집으실 때 뒤집어 보시고 플레인 무가당인지 확인하시고 재료란에 이상한 첨가물이 없는지 한 번만 살펴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우리 콩팥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왜 장 건강이 콩팥 건강과 직결되는지 조금 더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아시면 오늘 배우신 모든 내용이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됩니다. 우리 장 속에는 약 100조 개가 넘는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무게로 따지면 약 1.4kg에 이릅니다. 이 세균들 가운데 유익균이 우세하면 우리 몸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유해균이 우세해지면 인돌, 파라크레졸 같은 요독소가 대량으로 만들어지고 이 독소들이 손상된 장벽을 뚫고 혈액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결국 우리 콩팥이 이 독소들을 모두 걸러내야 합니다. 이미 약해져 있는 우리 콩팥에 이런 독소가 계속 밀려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콩팥은 더 빠르게 지치고 더 빠르게 망가집니다.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 연구에 따르면 만성 콩팥 질환 환자의 장내 유해균 비율이 건강한 사람보다 약 2.3배 높았다고 합니다. 우리 장이 망가지면 우리 콩팥도 따라서 망가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요거트가 중요한 것입니다. 요거트 속 유산균이 우리 장 속 유익균을 늘려서 유해균이 만들어내는 독소의 양을 줄여줍니다. 우리 콩팥이 처리해야 할 짐이 근본적으로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블루베리의 식이 섬유가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사과의 펙틴이 독소를 물리적으로 잡아내고 호두의 오메가3가 우리 콩팥 혈관을 부드럽게 지켜줍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우리 장과 우리 콩팥은 떼려야 뗄 수 없는 한 팀입니다. 우리 장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 곧 우리 콩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매일 아침 드시는 요거트 한 그릇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가정 지키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건강은 늘 뒤로 미뤄두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모두 집에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돈이 거의 들지 않고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실제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하시면 되는지 일주일 식단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따라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플레인 요거트 반 컵에 블루베리 한 줌을 올려 드십시오. 화요일 아침에는
플레인 요거트 반 컵에 사과 반 개를 작게 썰어 넣고 계피가루 한 꼬집을 뿌려 드십시오. 수요일 아침에는 플레인 요거트 반 컵에 호두 서너 알을 올려 드십시오. 목요일 아침에는 다시 블루베리 조합으로 돌아오십시오. 금요일에는 사과와 계피 조합, 토요일에는 호두 조합, 일요일에는 블루베리 조합으로 돌려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기적의 조합을 번갈아 드시면 우리 콩팥은 매일 다른 방향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블루베리가 염증을 가라앉히고 호두가 우리 근육과 혈관을 지켜주고 사과와 계피가 독소를 차단하고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우리 콩팥이 3중 4중으로 보호받는 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트를 드시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식사 때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공복에 요거트만 단독으로 드시면 위산이 강해 유산균이 대부분 죽어버립니다. 밥이나 빵과 함께 드시면 위산이 희석되어 유산균이 우리장까지 살아서 도달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식후 30분 이내에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하나, 요거트를 드시기 전에 전자레인지에 데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찬 것이 속이 불편하시니까 이해합니다. 하지만 요거트를 데우시면 유산균이 죽습니다. 유산균은 40도 이상에서 활동을 멈추고 60도 이상에서는 대부분 사멸합니다. 찬 요거트가 불편하시면 냉장고에서 꺼내 10분 정도 실온에 두셨다가 드십시오. 그 정도면 차가운 느낌이 줄어들면서도 유산균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사실 저도 10년 전까지는 요거트를 별로 챙겨 먹지 않았습니다. 의사인 저도 요거트가 우리 콩팥에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식단을 바꾼 분들과 바꾸지 않은 분들의 5년 뒤, 10년 뒤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매일 아침 요거트를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의사가 직접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어르신과 함께 나눈 모든 이야기를 마음속에 단단히 새겨 두실 수 있도록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요거트와 바나나가 만나면 우리 혈액 속에 칼륨이 쌓여 우리 심장이 위험해집니다. 바나나 대신 사과나 딸기를 드십시오. 요거트와 생시금치를 따로따로 드시면 우리 콩팥 안에 날카로운 돌이 쌓입니다. 시금치는 반드시 데치고 요거트와 함께 같은 자리에서 드십시오. 요거트와 가공식품이 만나면 우리 혈관 속에 석회가 조용히 굳어갑니다. 식빵과 햄 대신 삶은 달걀과 사과를 곁들이십시오. 하지만 요거트가 블루베리를 만나면 우리 콩팥 세포의 염증이 가라앉습니다. 호두를 만나면 우리 근육이 살아나고 우리 콩팥을 지지하는 기둥이 세워집니다. 사과와 계피를 만나면 독소가 우리 장에서 차단되고 혈당이 안정되어 우리 콩팥이 편안하게 숨을 쉽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6가지 약속입니다. 3가지를 피하시고 3가지를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콩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비교적 건강하신 분들의 콩팥을 지키기 위한 교육 정보입니다. 만성 콩팥병 3기 이상이시거나 현재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은 식단의 모든 변화를 반드시 담당 신장내과 전문의 또는 신장영양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신 뒤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콩팥 상태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게 맞는 식단은 반드시 전문가의 지도 아래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건강은 병원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침 식탁 위에 이미 그 답이 있습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끝내지 마십시오. 지식은 실천이 될 때 비로소 우리 생명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내일 아침 냉장고에서 플레인 요거트를 꺼내실 때 오늘 이야기를 떠올려 주십시오. 바나나 대신 블루베리 한 줌을, 식빵 대신 사과 반 개를, 가공 햄 대신 호두 서너 알을 올려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우리 콩팥을 매일 아침 조용히 지켜줄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우리 콩팥이 걱정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내용을 따뜻한 마음으로 전해주십시오.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우리 친구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나갑시다. 우리 자식들에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오래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아니겠습니까? 우리 손주들과 공원에서 함께 걷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 아침 식탁에서부터 시작합시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우리 콩팥을 지키는 올바른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보로 반드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파이팅입니다.